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고층 건물들 사이로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다. 12층 1204호 박정수의 집. 거실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고 소파 위에는 읽다 만 신문이 접혀져 있다. 부엌에서는 냉장고 모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웅웅거리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울려 퍼진다. 박정수 65세. 퇴직한 중학교 국어교사. 머리는 반백이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다. 그는 침실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다. 옆에서는 아내 김순희가 고요하게 잠들어 있다. 정수는 시계를 본다. 새벽 3시 16분. 갑자기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띠리리리링. 정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걸까? 그는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간다. 벽시계를 보니 3시 17분 정확히다. 전화기 액정에 표시된 번호를 보는 순간 정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 2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핸드폰 번호다. 정수는 손이 떨리며 전화기를 든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냉장고 소리가 멈춘다. 벽시계의 초침도 3시 17분에서 멈춘다. 온 세상이 정적에 휩싸인다. 정수의 심장박동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들린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른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는 잡음만 들린다. 지지직 지지직. 마치 오래된 라디오를 틀 때처럼. 그런데 그 잡음 사이로 뭔가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전히 잡음뿐이다. 정수는 전화를 끊는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다시 돌아온다. 냉장고가 웅웅거리고 시계가 똑딱거린다. 정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상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제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 말이에요. 처음에는 당연히 장난 전화나 착오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어머니 번호를 재사용하게 된 걸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화는 시간 자체를 멈추게 했거든요. 제 주변의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어요. 마치 제가 시간의 틈새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04년 3월 15일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이었어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어머니는 제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정수야,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데. 그때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힘드시니까 나중에 말씀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말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그 말을 끝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시간에 어머니의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전화에 대해 생각했거든요. 혹시 정말로 어머니가 하늘에서 저에게 전화를 거신 건 아닐까?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이 일을 말했어요. 여보, 어젯밤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 어머니 번호에서. 아내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나이 들어서 이상한 꿈 꾸는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걸어? 맞는 말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 전화가 꿈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시계가 멈췄던 것, 온 세상이 조용해졌던 것, 그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밤에 또 전화가 올까 해서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됐어요. 어머니와 20년 만에 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 자꾸 어머니 얘기만 하고. 그게 아니야. 정말로. 20년 전 일을 왜 지금 꺼내는 거야? 어머니는 편안히 가셨어.
그걸로 됐잖아. 하지만 저에게는 그걸로 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고 싶어 하셨던 그 말이 뭐였는지 그게 20년 동안 제 마음을 괴롭혀왔거든요. 혹시 저에 대한 당부였을까요? 아니면 가족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였을까요? 밤이 되자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새벽 3시 17분까지 말이에요.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바랐어요. 어머니의 전화가 다시 오기를요. 2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요. 어떤 말들은 시간을 초월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기고 간 말들,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메아리가 되어 우리를 부르거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20년 만에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시간의 벽을 넘어서 말이에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다. 1985년 5월 12일 서울 종로구 한옥마을. 26세의 박정수가 홀레복을 입고 서 있다. 젊은 정수는 지금보다 40년이나 젊다. 머리는 까맣고 얼굴에는 희망찬 웃음이 가득하다. 오늘은 그의 결혼식 날이다. 한옥마당에는 손님들이 가득하다. 전통 홀레 준비가 한창이다. 하지만 신랑 집 분위기는 어딘지 무거워 보인다. 특히 정수의 어머니 박영희 여사의 표정이 심각하다. 그녀는 60대 중반으로 흰 한복을 입고 있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정수야, 잠깐 이리 와. 어머니가 정수를 한쪽으로 부른다. 둘은 조용한 방으로 들어간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곧 홀레 시작해야 하는데. 정수야, 어머니 말 좀 들어봐.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어머니, 또 그러세요? 순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그 집안이 문제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신부 아버지 말이야.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어머니가 그 사람을 아는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순이네를 싫어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어머니가 죽기 전에 꼭 말해줘야 할 것이 있어.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세요?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하세요? 정수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다. 어머니, 이제 구시대적인 사고는 그만하세요. 지금은 1985년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수야,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어머니 말씀은 이해하겠지만 저는 순이와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정수는 방을 나가버린다. 어머니는 혼자 남아 한숨을 깊게 쉰다. 정수야,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때 어머니를 원망하지 말거라. 홀례가 시작된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끝까지 근심이 가시지 않는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불행을 미리 내다보는 것처럼. 그때의 저는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다른 건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뭔가 중요한 걸 알고 계셨어요. 신부 집안에 대한 어떤 비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고집만 부렸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도 태어났고 가정도 화목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뭔가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가끔 저를 불러서는 이상한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정수야,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라. 정수야,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는 법이야. 정수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때는 그냥 어머니가 연세 드시면서 하시는 이상한 소리려니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저에게 뭔가 중요한 걸 미리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이에요. 1990년대 중반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를 낮춘다거나 외출할 때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육아와 가사로 힘들어서 그런 거려니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희 부부를 보시며 더욱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가끔 저를 따로 불러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수야, 혹시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머니한테 얘기해라. 정수야,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들이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건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뭔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진실을 말이에요. 2000년대 초반이 되자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잦은 병원 출입, 수술, 항암 치료까지 받으셔야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셨어요. 정수야, 어머니가 없어지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정수야, 나중에 서운하더라도 어머니를 이해해다오. 정수야,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라.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를 달래기만 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아직 한참 더 사셔야 해요. 어머니, 힘드시니까 그런 얘기 마세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려고 하신 걸 계속 막았으니까요. 제가 힘들어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2004년 3월 15일, 어머니는 결국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후회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고 싶어 하셨던 그 말이 뭐였을까 하고 말이에요. 시간은 참 신기해요. 과거에서 일어난 일들이 현재의 우리를 부르거든요. 1985년 그날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한 제가 20년 후 새벽 3시에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마치 시간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일이 지났다. 다시 새벽 3시 17분. 박정수는 이번에는 미리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주시하고 있다. 벽시계의 초침이 17분을 가리키는 순간 전화벨이 울린다. 띠리리리링. 정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는다. 역시 모든 소리가 멈춘다.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 모든 게 정적 속으로 사라진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잡음이 조금 적다. 그리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정수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분명히 어머니 목소리다. 어머니세요? 어머니 맞으세요? 정수야, 내가 알았으면. 목소리가 끊어진다. 정수는 필사적으로 전화기에 대고 소리친다. 어머니, 뭘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지만 전화는 끊어진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다시 돌아온다. 정수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절망한다. 잠깐 뭔가 이상하다. 정수가 주변을 둘러본다. 거실이 조금 다르다. 벽지가 오래된 꽃무늬로 바뀌어 있고 소파도 낡은 것으로 바뀌어 있다. 마치 20년 전 옛날 집 같다. 뭐지? 정수가 당황하며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현재의 거실, 현재의 가구들. 꿈이었나?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정수는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밥상을 차리며 말한다. 당신 어젯밤에 또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렸더라. 뭐라고? 자다가 들렸어. 어머니 하면서. 그냥 꿈 얘기였어. 하지만 아내의 표정이 이상하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여보, 당신도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숨기겠어? 아니야, 뭔가 있어. 요즘 당신 표정이 이상해.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밥상을 정리한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3시 17분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더 선명했어요. 정수야,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어머니, 뭘 알았으면 좋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아내가 그 다음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내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머니가 20년 전에 하려던 말이 아내와 관련된 거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는 동안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주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1985년 신혼집 같기도 하고, 때로는 2004년 어머니 병실 같기도 하고, 마치 시간이 뒤섞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신기했던 건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였어요. 26세의 젊은 제 모습이 보였다가 45세의 중년 모습이 보였다가 다시 현재의 65세 모습으로 돌아오고, 마치 모든 시간에 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3일째 되던 날 아내와 큰 소리로 싸웠어요.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죽은 어머니 얘기만 하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정말로 어머니가 전화를 주시는 거라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걸어? 당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정상이야. 오히려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숨기겠어?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가 당신에 대해 뭔가 말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당신,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아니야, 없어.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거의 생전처럼 선명했거든요. 정수야, 이제 들리니? 네, 어머니. 이제 잘 들려요. 정수야, 어머니가 20년 전에 하려던 말이 있었다. 네, 기억해요. 그게 뭐였어요? 내 아내에 대한 얘기였다. 정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정수야, 준비는 됐니? 진실을 들을 준비 말이야.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아내가 거실로 나왔어요. 당신 또 혼자 중얼거리고 있어. 전화는 그 순간 끊어졌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말하려던 아내에 대한 진실이 뭘까 하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혹시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걸까?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착각이나 꿈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저에게 뭔가 중요한 걸 말하려고 하시는 거였고, 그건 제 아내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시간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과거에 하지 못한 말이 현재에 와서 메아리가 되어 울리는 거니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질수록 저는 20년 전 그날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또다시 흘러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래로. 2034년 서울 근교의 한 요양원. 75세가 된 박정수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더욱 주름져 있다. 그의 눈빛은 흐릿하다. 치매 초기 증상이다. 요양원 방에는 정수 혼자 있다. 가족들의 사진이 몇 장 놓여 있지만 방문객은 거의 없어 보인다. 쓸쓸한 노년이다. 갑자기 정수의 눈빛이 또렷해진다. 마치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아, 그래. 이제 기억났다. 그가 혼잣말을 한다. 내가 과거에 나에게 보내고 있었구나. 정수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낸다. 그 안에는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다. 2024년 3월 15일 첫 번째 전화, 아내의 비밀, 어머니의 진짜 메시지 등등. 2030년 그때 순이가 죽기 전에 고백했지.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다고. 40년 동안 숨겨왔다고. 그는 수첩을 펼쳐본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1984년 겨울 순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 그 남자는 교통사고로 죽었고 순이는 혼자가 되었다.
그때 나와 만났고 결혼하면서 그 아이를 내 아이인 것처럼 키웠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왜 반대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쉰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그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지. 갑자기 정수의 표정이 결연해진다. 과거의 나에게 알려줘야 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는 벽시계를 본다. 오후 2시. 2034년의 이 시간이 2024년의 새벽 3시 17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다. 정수는 눈을 감고 집중한다. 마치 명상을 하듯이. 그리고 나직하게 중얼거린다. 정수야, 들리니? 10년 후에 너야. 2024년 새벽 3시 17분. 현재의 정수가 전화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더 늙고 지친 목소리. 누구세요? 나야, 정수야. 10년 후에 너. 뭐라고? 놀라지 마. 시간은 직선이 아니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 현재의 정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다. 이게 무슨? 들어봐. 중요한 얘기야. 아내에 대한 진실 말이야. 아내가 어떻다는 거야? 2030년에 아내가 죽기 전에 고백해. 민수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전화 너머로 충격적인 진실이 전해진다. 1984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가진 아이래. 그 남자는 이미 죽었고 아내는 그 비밀을 40년 동안 혼자 가지고 살았어. 현재의 정수는 말을 할 수 없다. 어머니가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신 거야. 모든 걸 알고 계셨거든. 그럼 어머니가 2004년에 하려던 말이 아니야. 어머니는 그 진실을 말하려던 게 아니었어. 다른 걸 말하려고 하셨어. 뭘? 용서와 사랑에 대한 얘기. 어머니는 내가 진실을 알고 상처받는 것보다 모르고라도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셨거든. 미래의 정수의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 정수야, 아직 늦지 않았어. 아내를 다시 봐. 40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온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봐. 하지만 속인 거잖아. 속인 게 아니야. 보호한 거야. 너를, 민수를, 가족을 보호한 거라고. 전화가 끊어진다. 현재의 정수는 소파에 털썩 앉는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10년 후에 제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40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니까요. 제 아들 민수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니. 아내가 40년 동안 그런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니.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걸 숨길 수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1984년 25살의 순이가 혼자 아이를 가졌을 때의 심정을 생각해봤어요. 그 시절에 미혼모가 된다는 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아이 아버지마저 갑자기 사고로 죽고 혼자 남겨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제가 나타났고 순이는 저와 결혼하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던 거죠. 하지만 그 대신 평생 그 비밀을 혼자 가지고 살아야 했어요. 40년 동안 말이에요. 미래에 제가 말했듯이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셨던 거고요. 하지만 어머니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서 상처를 줄 것인가, 아니면 모르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인가. 2004년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려던 말도 그 진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였을 거예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사랑과 용서가 혈연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려 하셨던 것 같아요. 민수는 40년 동안 제 아들이었어요. 혈연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달래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면서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미래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먼 미래에서 80세가 된 제가 보낸 거였어요. 정수야, 진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야. 아내를 용서해. 그리고 감사해. 40년 동안 좋은 아내였고 좋은 어머니였잖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시간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깨달음이 되고 미래의 지혜가 현재의 선택을 도와주고 모든 시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시간이 다시 흘러간다. 2004년 3월 15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20년 전 바로 그날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펼쳐진다. 병실에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각종 의료기기의 삐삐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침대에는 박영희 여사가 누워있다. 70대 중반, 안말기 상태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의식은 또렷하다. 45세의 박정수가 병상 옆에 앉아있다. 20년 젊은 모습이다. 걱정과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수야. 어머니가 뭔가 말하고 싶은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간절하다. 어머니, 힘드시니까 나중에 말씀하세요. 아니야, 지금 해야 해. 나중에는 못할 수도 있어. 어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잠깐 벗는다. 숨이 차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듯이. 이때 병실 한쪽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공간이 일그러지더니 65세의 현재 정수가 나타난다. 마치 투명한 유령처럼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수는 20년 전 자신과 어머니를 바라본다. 아, 이 순간이었구나. 어머니가 갑자기 현재의 정수를 바라본다. 어머니, 저 보세요? 그래, 너는 20년 후에 내 아들이구나. 과거의 정수는 이 대화를 듣지 못한다. 오직 현재의 정수와 어머니만이 서로를 볼 수 있다. 어머니, 그때 뭘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정수야, 순이에 대한 얘기였다. 알고 있어요. 민수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순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었다는 거. 어머니가 놀란다. 어떻게 알았니? 미래에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걸 말하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다, 정수야. 어머니는 그 진실을 말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럼 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어머니는 그 진실을 숨기려고 했었어. 내가 상처받을까 봐서. 현재의 정수가 놀란다. 숨기려고. 그래. 어머니가 하려던 말은 이거였어. 정수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너도 순이도 어머니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힘들게 말을 이어간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야. 민수는 내 피를 받지 않았을지 몰라도 내 사랑을 받고 자란 진짜 아들이야. 어머니, 순이도 마찬가지야. 과거에 실수가 있었을지 몰라도 20년 동안 너의 좋은 아내였잖니.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니? 현재의 정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 그럼 왜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때는 어머니도 젊었어. 혈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 사랑이 혈연보다 강하다는 걸. 과거의 정수가 어머니에게 다가온다. 어머니, 뭐라고 중얼거리세요? 어머니는 현재의 정수를 보며 마지막 말을 한다. 정수야, 용서해라. 순이를, 민수를, 그리고 어머니를.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했어. 그리고는 과거의 정수에게 말한다. 정수야,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어머니 소원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세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었어. 현재의 정수가 어머니에게 말한다. 어머니, 이제 이해했어요. 사랑이 뭔지. 그래, 이제 어머니는 편히 갈 수 있겠다. 현재의 정수가 서서히 사라진다. 시간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과거의 정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정수야, 어머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불러봐. 들을 거야.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려던 말이 진실 폭로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는 순이의 비밀을 알고 계셨지만 그걸 저에게 말해서 가족을 파괴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대신 더 큰 사랑으로 모든 걸 감싸 안으려고 하셨던 거죠.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수가 제 친아들이 아닐지 몰라도 4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온 우리의 관계가 더 진짜였던 거죠. 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시절의 실수나 비밀보다는 40년 동안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가족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시간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현재 이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는 용서였어요. 순이를 용서하고 민수를 사랑하고 불완전한 자기 자신도 용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였죠. 2024년 3월 20일 새벽 3시 17분 5일째 되는 날이다. 박정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전화벨이 울린다. 띠리리리링. 이번에는 모든 게 다르다. 시계도 멈추지 않고 냉장고 소리도 그대로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생전처럼 생생하다. 정수야, 네 어머니. 이제 다 이해했니? 네 어머니. 순이의 비밀도 민수의 출생도 어머니가 하려던 말씀도 다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편히 갈 수 있겠다. 어머니,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정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어머니, 20년 동안 미안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끝까지 듣지 못해서. 괜찮다, 정수야. 그리고 고마워요.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그때 옆방에서 아내가 나온다. 순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당신 그 전화 정말 어머니세요? 정수가 놀란다. 순이야, 너도 들려? 네, 들려요. 어머니 목소리가. 순이가 전화기에 대고 말한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40년 동안 숨기고 살아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린다. 순이야, 고생했다.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기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 너는 좋은 아내였고 좋은 어머니였어. 그걸로 충분해. 이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온다. 40세가 된 아들이다. 새벽에 급히 달려온 것 같다. 아버지, 왜 이 시간에? 민수도 전화 목소리를 듣는다. 할머니. 할머니세요? 민수야, 우리 손자.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그래, 할머니야. 민수야, 내 아버지를 사랑해라. 너를 40년 동안 진짜 아들처럼 키워주신 분이야. 민수가 눈물을 흘린다. 저 알고 있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예요. 혈연은 중요하지 않아요. 착한 아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이제 정말 가야겠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해진다. 가족 3명이 함께 전화기를 잡고 있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감사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전화가 끊어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다. 오히려 평화롭다. 가족 3명이 거실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40년 만에 모든 비밀이 밝혀졌지만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정수가 아내에게 말한다. 순이야, 40년 동안 혼자 힘들었지? 괜찮아요. 당신과 민수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민수가 2사람을 안는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저희 가족은 진짜 마음을 나눴어요. 40년 동안 쌓인 오해와 비밀들을 모두 털어놓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순이는 1984년에 그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줬어요. 25살에 혼자 아이를 가졌을 때의 두려움, 아이 아버지를 갑자기 잃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저와 만나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을 때의 기쁨까지 말이에요. 당신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알고 있어. 이해해. 민수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아버지는 제 진짜 아버지예요. 혈연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40년 동안 제가 올바르게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걸 아들이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의 마지막 전화는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줬어요. 과거의 비밀을 숨기고 살았던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는 모든 걸 알고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드디어 들었고 그 말이 용서와 사랑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간이란 게 참 신기해요.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치유가 되고 숨겨진 진실이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실제로는 저희 가족이 진짜로 하나가 되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3월 21일, 봄이 시작되는 날이다. 박정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한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 아내 순이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함께 부엌에 선다. 당신 잠은 잘 잤어요? 응, 오랜만에 깊이 잤어. 저도요.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 2사람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대화를 나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다. 순이야, 궁금한 게 있어. 뭐든 물어봐요. 그때 1984년에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한다. 무서웠어요. 당신이 떠날까봐. 그리고 민수를 거부할까봐. 그럴 리 없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요즘처럼 개방적인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미혼모에 대한 시선도 차갑고. 정수가 아내의 손을 잡는다. 고생했어.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살기 힘들었을 텐데. 당신이 워낙 좋은 아버지였어요. 민수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민수는 내 아들이야. 이제도 앞으로도. 2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40년 만에 진심 어린 대화다. 아침 식사 후 정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건다. 민수야, 아빠야. 아버지, 어젯밤에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민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혈연이 어떻든 상관없어. 40년 동안 아빠 역할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건 너를 키우는 일이었어. 전화 너머로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저도 정말 감사해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민수야, 내 엄마를 이해해줘. 20대에 혼자 아이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물론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더 존경스러워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우리 아들 잘 컸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가족끼리 식사할까요? 오랜만에. 좋지. 그러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아내에게 말한다. 순이야,
오늘 어머니 산소 가지 않을래? 어머니 산소요? 응.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가보고 싶어. 저도 가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오후 두 사람은 서울 근교의 추모공원을 찾는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아름다운 봄날이다.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정수는 꽃을 놓고 절을 한다. 어머니 왔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벚꽃잎이 몇 개 떨어진다. 어머니,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셨는지. 순이도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어머니, 저 순이에요. 40년 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민수 일로.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정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진심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온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 같다. 정수가 아내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저희는 앞으로도 사랑하며 살겠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두 사람이 함께 묵념을 드린다. 평화로운 순간이다. 저녁 시간 가족 3명이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식탁이다. 민수가 말한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다음 달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수가 웃는다. 우리 아들도 이제 장가 가는구나. 아버지가 보여주신 가정의 모습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순이가 눈물을 글썽인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컸네. 어머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가족이 함께 웃는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다. 식사 후 정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본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분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혈연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 용서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순이가 나와서 정수 옆에 선다. 당신 뭘 생각해요? 어머니 생각, 그리고 우리 가족 생각.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아요. 그래, 서로 솔직하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밤하늘을 바라본다. 그날 밤부터 저희 가족은 정말 달라졌어요. 40년 동안 쌓인 벽들이 무너지고 진짜 서로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순이는 더 이상 혼자 비밀을 안고 살지 않아도 됐어요. 가끔 1984년 그 시절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의 힘들었던 심정을 이해하게 됐어요. 25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했던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도 깨달았고요. 민수도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하게 됐거든요. 저 역시 변했어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의미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새벽 3시 17분이 되어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와의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비록 전화는 오지 않지만 어머니가 항상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전화는 단순히 과거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건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었어요. 1년이 흘렀다. 2025년 3월 15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21년째 되는 날이다. 박정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다. 3시 17분이 되자 전화벨이 울린다. 띠리리리링.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는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수야, 이제 정말 다 이해했구나. 네, 어머니.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제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차례예요. 무슨 뜻이니?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어머니가 웃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 그게 사랑의 순환이구나.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너도 혼자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언제든 필요하면 불러봐. 들을 거야.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아들아. 전화가 끊어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이라는 느낌이 든다. 진짜 마지막 통화였다. 그날 오후 정수는 지역 상담센터를 찾는다. 자원봉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다. 어떤 일을 도와드리고 싶으신가요? 가족 상담이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문제. 경험이 있으세요? 네,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정수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듯이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첫 번째 상담 대상은 50대 중년 남성이다.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후회를 안고 사는 사람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업 때문에 의견이 달랐는데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다. 어머니는 분명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부모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요. 지금이라도 어머니께 마음을 전해보세요. 어떻게요? 마음으로 대화해보세요. 어머니는 들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소에 가서 이야기해볼게요. 정수는 보람을 느낀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몇 달 후 민수의 결혼식 날이다. 정수는 주례를 서며 말한다. 혈연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친다. 정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한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우리 민수가 장가갑니다. 바람이 살살 분다. 어머니의 축복처럼.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민수가 정수에게 말한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민수야, 이제 너도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 네, 아버지처럼 살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조건 없는 사랑을 줘. 네, 꼭 그럴게요. 정수는 다음 세대로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본다. 그해 가을, 정수는 또 다른 특별한 일을 시작한다. 요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할아버지, 무슨 걸 후회하세요?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줬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라도 전해보세요. 그럴 수 있을까? 네,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정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진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2030년 어느 날 정수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선생님,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뭔가 말하려고 해요. 어떤 말씀인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분명히 사랑의 메시지일 거예요. 정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도와준다. 10년 후 2034년 정수는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다. 요양원에 혼자 있는 대신 가족들에 둘러싸여 집에서 살고 있다. 손자가 태어났고 정수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민수가 아이를 안고 와서 보여준다. 할아버지, 손자예요. 우리 손자 참 예쁘네. 할아버지, 이 아이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래, 그게 가족이야. 정수는 손자를 안고 조용히 말한다. 아가야, 할아버지가 들려줄 이야기가 많단다. 사랑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새벽 3시 17분이 되었다. 정수는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화를 꺼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전화기를 든다.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누구세요? 저는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넘어서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정수는 이제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누군가의 시간을 치유해주는 역할. 10년이 더 흘렀다. 2044년 정수는 85세가 되었다.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손자도 이제 10살이 되었고 손녀도 하나 더 태어났다. 어느 날 저녁 손자가 정수에게 묻는다. 할아버지, 시간이 뭐예요? 시간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란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사랑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사랑이 미래를 만드는 거야. 할아버지는 시간 여행 해봤어요? 정수가 웃는다. 했지. 매일매일 하고 있어. 정말요? 응, 할아버지는 과거에서 온 사랑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위한 사랑을 준비하고 있거든. 손자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정수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어머니, 이제 정말 모든 걸 이해했어요. 시간이란 건 직선이 아니라 원이었네요. 사랑이 끝없이 순환하는 고리였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이제 저도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게 되겠죠. 시간을 넘어서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전화를. 정수는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든다. 그날 밤 꿈에서 정수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난다. 26세의 정수가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 정수야, 나는 60년 후에 너야. 60년 후요? 응,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라. 그분은 사랑이 뭔지 아시는 분이야. 하지만, 그리고 순이를 사랑해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이 모든 걸 덮어줄 거야. 젊은 정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민수를 아껴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이 더 중요해.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후회하며 살지 마. 매 순간을 사랑하며 살아라. 꿈에서 깨어난 정수는 미소를 짓는다. 이제 그도 시간의 순환고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시간이란 건 강물이 아니라 바다라는 걸 말이에요. 모든 물방울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순간이 영원한 거죠. 어머니는 죽지 않으셨어요. 단지 다른 시간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의 사랑이 시간을 넘어서 계속 우리를 감싸고 있거든요. 새벽 3시 17분,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전화를 걸고 있을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시간은 선형이 아니라 순환적이에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과거이자 미래예요. 그리고 그 순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힘이니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단지 다른 시간에서 우리를 기다릴 뿐이다. 새벽 3시 17분이 되면 저도 이제는 전화를 거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시간의 순환이고 사랑의 영속성이에요. 여러분도 듣고 계시나요? 시간 너머에서 울려오는 사랑의 목소리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에요.